집값이 내려가면 생기는 문제들. 일본에 빈집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. 이미 우리나라의 농어촌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. 다만 일본의 빈집들은 도시 외곽의 신도시나 심지어 구도심에서도 발견된다는 게 타협점이자 우리에게 생소한 포인트이죠.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서울 외곽에 텅 빈 낡은 아파트 단지가 방치된 채로 머문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가 될 겁니다.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대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범죄 위험도 높아질 겁니다. 일본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일본 도심에는 왜 빈집이 생겼나요? 도시의 빈집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이유는 도시의 집들이 낡았기 때문입니다. 만약 그 집이 개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이라면 부수고 다시 짓거나 재건축, 부수고 그냥 땅으로 남겨두거나 멸실, 아니면 부분적으로 고쳐서 쓰거나 리모델링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집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. 우리나라는 낡은 아파트는 이른바 재건축 아파트라고 해서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됩니다. 다시 지으면 비싸고 새 아파트가 되니. 그런데 일본의 일부 지역의 맨션은 재건축이 어렵습니다. 그런 집이 낡아가지만 재건축은 안 되니 사람이 살기 어려워 빈집으로 남음. 왜 재건축이 어려울까요?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우리나라는 평당 1천만원 정도가 듭니다. 30평짜리 아파트는 3억원 정도가 철거 및 재시공의 원가라는 의미겠죠. 그런데 어떤 동네의 30평 아파트 가격이 2억원이라면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. 부수고 새로 지어서 새 아파트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3억원짜리 아파트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. 부수고 다시 지었을 때 4억원짜리 아파트가 될 것 같더라도 3억원을 들여서 4억짜리 아파트를 만드는 결정에 그 아파트의 모든 소유자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. 적어도 5억원은 될 가능성이 커야 아파트 소유자들 가운데 대단히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. 재건축을 하기 싫거나 나이가 들어서 몇 년을 다른 곳에서 살기 어려운 소유자들은 그 아파트를 팔고 떠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경우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한 이러 아파트를 사려는 새 투자자를 찾기도 힘듭니다. 다시 짓는 게 어려우면 고쳐서 살면 좋은데 그러려면 수억원의 재건축 비용은 아니더라도 가구당 수천만원 수준의 수선비가 투입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역시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가구가 생기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프라에 대한 수선도 어렵겠죠. 돈이 없는 게 죄는 아니니 강제로 받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소유자들이 남인을 돈까지 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서 20% 정도의 주민들이 떠나면 나머지 80%의 주민들도 떠나야 합니다. 가구당 관리비가 비싸지기 때문이죠.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? 혹시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?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20층짜리 40년 된 낡은 30평 아파트가 한 채에 10억원이고 똑같이 20층짜리 새 아파트가 13억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동네의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기 어렵습니다. 재건축 비용은 평당 1천만원으로 가구당 3억원인데 1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3억원을 들여서 새로 지으면 13억원짜리 아파트가 되니 그런 일을 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. 새 아파트가 15억원이 되거나 헌 아파트가 8억원쯤으로 값이 떨어져야 비로소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할 가능성이 열리기에 새 아파트가 더 비싸지거나 헌 아파트가 더 싸져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헌 아파트에 거품이 있지 않는 한 헌 아파트가 더 싸지기는 어려울 듯. 결국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수밖에 없죠.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부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은 역설적으로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한 도시의 재생 가능성을 높여줍니다. 서울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일본처럼 빈 아파트가 나오기 어렵다는 뜻이겠죠. 반대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지 않는 동네는 기존 아파트도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.
그러나 모든 지역의 집값이 비싼 건 아니죠. 그리고 비싼 지역만 골라서 싸게 만드는 정부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. 예를 들어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을 세웠습니다. 갭투자를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지만 서울 요지의 집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외곽 지역은 하락합니다. 다른 규제로 요지의 집값을 잡더라도 그 경우 외곽 지역은 더 많이 하락한다는 게 고인이조에서 이렇게 되면 재건축이 안 되고 도시 공동화 위험이 높아집니다.